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오늘도 연예계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제인 거 녹화하는 날 기준 어제인 것 같습니다. 함소원 씨라고 아시죠? 요즘 자기 말로는 엄청 뜨는 사람이 돼서 바쁘다 그러더군요. 그 함소원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가수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 아마 배우도 조금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려 18살이나 연하인 신랑을 만나서 신랑 26살, 섹시 44살 때 작년에 결혼을 해서 딸도 하나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두 부부가 18살 차이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체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그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남자들은 여성보다 철이 덜 들기 때문에 철이 조금 없다 그러나 어차피 그게 뭐 남성의 특징인 것 같으니까 그 뭐 철든 사람이 그냥 매 아들 많은 집에 아들이 둘인 집에 나는 아들이 셋이라 그러는 건 남편이 그렇게 아들처럼 철이 없다는 대표적인 그 표현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철없는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 나이가 연하여도 큰 뭐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신랑 신부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함소원 씨는 그날 이제 템플스테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그 함소원 씨라는 사람을 템플스테이에서 그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함소원 씨가 그 신랑 집이 꽤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 시아버지가 중국의 부자하고 우리나라의 부자는 그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른데 중국에서 꽤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인 걸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아주 국보급 짠순이로 방송국에 비치고 있습니다. 맨날 옷도 그냥 그렇게 허름한 옷에다가 그 패딩도 똑같은 옷을 입는다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짠순이로 나오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요. 그걸 무슨 구두쇠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젊은이로서 낭비를 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기특해 보였어요. 제 눈에. 그 집인가 집인지 집이 한 5채 정도가 있다 그러고 지금 자기 말대로 요즘 핫한 인물이어서 뭐 현재의 소득도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좁은 아파트에서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구도 없지 않습니까? 가구도 없어요. 그냥 침실도 보면은 어떻게 뭐 혼자 사는 그 독거 청년의 그런 정도의 그 침실 수준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저게 무슨 방송을 혹시 쇼는 아니야? 뭐 이런 나름대로 의심도 가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짠순이로 살고 신랑한테도 인색하기 짝이 없게 그냥 돈 쓴다고 야단을 치고 엄마가 아들 야단 치듯이 그렇게 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한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철이 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한마디로 노는 언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때의 단어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이 노는 사람들을 후라빠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끔 이렇게 씹으면서 치마 가득 이제 치켜서 미니스커트처럼 입고 팝송 부르고 다리 흔들고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 때는 후라빠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노는 언니였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뭐 클럽이 없어. 클럽 다니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나는 네가 대학 좀 들어갔으면 소원이었겠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숙대 무용과를 차석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던 학생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 사람은 목표를 세우면 하는구나.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쓰면 안 쓰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집념을 보고 자기가 그때 소원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고 마음을 잡으면은 내가 저 절에 가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날 템플스테이를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속이 찬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남편 진화라는, 올해 27세가 됐겠죠? 진화라는 사람은 그 아이돌 같이 아주 호남형이면서 잘생겼지만 호남형이로 잘생겼어요. 근데 그 눈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눈 속에 이 사람도 보통 고집이 들어앉은 게 아니에요. 순하고 소심해서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도 화가 나서 그 부인한테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속이 차긴 찬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18살이나 많은 그런 누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체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느라고 가서 일일 노동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 해보고 이런 것도 시키는 대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의류 제조 공장 사장인 것 같은데 한국 부인 따라와서 그 한국이 좋아서 그렇게 한국에 사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엔 좀 기특해 보여요. 근데 이 집에 그 진아 씨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죠. 함수원 씨한테는. 그들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인품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물론 뭐 돈이 있어서 돈을 나눠주는 거 이거 이외에 그분들의 그 표정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인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는 뭐 중국이나 일본, 서양이나 동서양을 떠나서 얼굴에 나타나는 그 인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생김새만 다르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그 재미있고 너무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자꾸 이분을 출연시키고 저도 그분 쳐다보는 게 재밌어요. 꾸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도 부부가 잘 살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그럴 줄 알았어.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하고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를 안 갖도록 끝까지 저는 좀 잘 살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간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템플스테이를 좀 이 얘기에 덧붙여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템플스테이를 저희 단체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종교에 상관없이 템플스테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템플스테이는 이제 종교를 떠난 우리 생활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는 굉장히 정서상에 필요하고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이렇게 뭐 도시 생활에서 지치고 이런 분들이 그냥 어디 뭐 유흥지나 이런 데 그냥 정말 놀러 다니기보다는 템플, 사찰이 있는 그런 지방으로 떠나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간다면 좀 몇 배의 가치 있는 여행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면은 우선 그 어린이들에게는 요새
정서가 우리가 붕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오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온 것 같은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 제가 템플스테이에서 경험했던 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그 절방석을 가운데 한 10장에서 한 10대 장을 쌓으면 이렇게 높이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앉으신 자리처럼 높게 쌓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석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쌉니다. 그 같이 간 멤버들이, 가족이면 가족, 그렇게 이제 삥 둘러서 싸고, 우선 거기에서 순서대로 만약 10사람이 그 방석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이렇게 서 있다면 1번이 그 방석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리고 올라가서 앉은 사람에게 그 나머지 9사람이 다 절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거는 나이도 상관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없이 무조건 평등하게 순서대로 거기 올라가서 앉습니다. 올라가서 앉은 다음에 그 절을 받은 사람이 지금 절 받은 사람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절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당연히 존중받은 느낌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염없이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그 옆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절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또 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소통할 기회가 생기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절을 또 이제 2번 사람이 올라가서 또 거기 앉아서 절을 받고 내려오고, 3번이 올라가서 이제 절을 받고 내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 10번까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참선하듯이 자기의 그 생각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고요하게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몇 번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도 그 방석 몇 개 절처럼 그렇게 높이 쌓진 않아도 방석을 한 2-3개 올려놓고라도 먼저 아들이 올라가서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을 합니다. 절 받은 기분이 어때? 그리고 물어보면 아들이 어떤 기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앉아서 대화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절하는 시간 갖자.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템플스테이 가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남고 마음에 남았던 것이 그런 방석 위에 절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행사 때, 그때 뭐 이계진 의원도 오셨고 하여튼 사회의 저명 인사들 다 모시고 중학생도 오고 중학생 가정검사도 오고 뭐 왕종근 씨도 오고 이렇게 행사에 다 모셔가지고 무대에서 제가 이것을 시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계진 의원이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 절을 받고 그 학생이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계진 의원께서 하지요 그러고 그거를 수락해 주시니 이계진 의원님의 그 인품이 다시 너무 돋보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함소원 씨가 그날 가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 보면서 그 절에서는 왜 그런 행사를 안 했을까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함소원 씨 그 부부가 템플스테이 간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함소원 씨 얘기 끝에 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한 가지 더 붙여드리면 연예인을 통해서 또 제가 저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귀에 더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함소원 씨와 부부 얘기, 또 시어머니 같이 템플스테이 갔던 얘기와 제가 템플스테이에서 얻은 경험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